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번 겨울에 제일 추운 날 같네요. 진짜. 예.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좀 그만큼 바빠가지고 다행히. 그럴 줄 모르고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예, 이제 앞불싸했습니다. 아니 되게 핸섬해지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이 시기에 한 번 머리를 자르고요. 예. 1년 내내 길렀다가 좀 그런 식으로 머리 관리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자주 가기 귀찮기도 하고. 음악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머리 기르는 거는 제가 한때 그래도 락커였어. 그러니까. 네, 그 락커 부심이라고 하죠. 예, 좀 그게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락커들은 머리를 꼭 길러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는 거죠? 일단은 헤드뱅잉을 할 때 찰랑찰랑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액션을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발을 써도 되잖아요. 과도하게 흔들면 가발은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 잡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그것도 사실은 영향 조금은 있는데 그래서 머리 좀 길렀다가 연초기도 하고 해서 좀 짧게 잘랐는데 너무 추워서 사실 한 1, 2주만 있다가 자를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저는 지금 머리를 안 깎은 지 2달이 넘었거든요. 부럽죠? 좀 부럽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춥네요. 먼지가 너무 많다가 먼지는 없는데 너무 춥다가 이제 날씨가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헬조선 패키지거든요. 맑은 날은 춥고, 뜨뜻한 날은 아주 폐가 힘들고. 아무튼 일요일까지 추워진다니까 건강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건강 잘 챙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차라리 바쁠 때가 정신없어서 그냥 아픈 것도 모르고 휙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 애청자분 또 만났다면서요? 예, 그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분을 2차 미팅을 나눴어요. 2차 미팅이면 뭔가 진전이 있다는 얘기네요? 방송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6개월 정도 휴직 기간을 가지신 상태에서 무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머님께서 삼계탕을 운영을 하셨었던 경력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정도의 고민이 있으신 상태에서 저를 만나 뵙게 됐었죠. 예, 그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었죠. 오늘은 이제 그분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에만 매진을 하셔서 그러니까 목표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임원을 다는 게 목표셨었던 거죠. 요즘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은가요? 제 주변에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입사를 했을 때부터 나는 임원이 될 거야라고 굉장히 좀 굳게 마음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기업에서 임원을 달려면 거의 워크앤패밀리 밸런스가 없죠. 그렇죠. 한간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워크앤패밀리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일을 해야 된다. 혼자서는 그 일을 다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딴 일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재테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임원 달면 그때부터 돈 벌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었다가 갑작스레 본인이 생각하지 않게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2달간은 그냥 멍하셨대요.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근데 오랜만에 가져온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쉬게 되시다가 잘 어떻게 돼서 다른 기업에 잠깐 가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또 뭔가 잘 안 맞아서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연타를 맞으셨군요. 그런 찰나에서 저를 뵙게 됐었던 거죠. 처음에.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눈이 이제 번쩍 뜨였다.
예, 이젠 내가 진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일부러 유예 기간을 드렸었었는데 예.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뭐 사업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건 어떻겠냐 저런 건 어떻겠냐 아이디어도 많이 궁리를 해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어쩌면은 다시 재취업이 될 수도 있대요. 어떤 기업으로요? 네, 본인이 다니시던 그 분야에 이번 주 중에 면접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확정까지는 뭔가 발표는 뭐 다음에 나겠지만 뭐 면접을 보신다고 하는데 붙더라도 창업을 할 생각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업에 충성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나의 그러한 삶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과거에 삼계탕을 운영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이 뭐 지금 면접 결과가 잘 안 좋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한 업종이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부모님께서 하시기에는 만만치 않다. 장사라는 건 만약에 합격을 하시고 기업을 다니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만약에 꼭 창업을 하셔야 되면 현재 사장의 노동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은 가게 양도양수를 차라리 한번 알아보셔라. 근데 만약에 면접 결과가 잘 안 좋아서 직접 장사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을 닥치시게 되신다면 그때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본인이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으로 선택을 해라. 아하.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업종부터 이제 메뉴부터 이런 아이디어 회의 겸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아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내용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양도양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극명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약간의 팁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양수를 원하시는 분들께. 어느 가게든지 영수증을 보시면은 그 영수증이 몇 번째 출력된 영수증인지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날 몇 번째 나온 영수증인지. 이 영수증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없앴어요. 예. 많이 없앴는데 보통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요. 예. 포스 뭐 001 그 포스 번호고요. 예. 그리고 날짜가 나오고 방송이 나가는 날짜 24일이잖아요. 0124 뭐 01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월 24일에 13번째 영수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영업 종료하기 직전에 가셔서 100원짜리 하나 사시면 몇 번째 영수증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꼭 100원짜리가 아니라 가장 그렇죠. 싼 거 하나 사라. 아무거나 구입을 하시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손님이 둘이 와서 음료를 한 잔씩 먹는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객단가가 7,000원 정도 되겠구나. 영수증에 출력되는 게. 근데 출력된 영수증이 100번째 영수증이다. 그럼 이 매장은 대략 매출이 얼마가 나오겠구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조금씩 계속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쌓고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시간에도 한번 와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객수와 객단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접한 실제 매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일이나 이런 것도 좀 나눠서 가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평일, 주말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이런 양도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매출 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더 잘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카페는 지금 100번째가 7,000원이었잖아요. 예. 그럼 하루 평균이 70만 원이란 얘긴데. 예. 그럼 그레이시에요? 하루 매출 70만 원이면은 근데 이제 그게 몇 평이냐 따라 다르겠죠. 예, 임대료가 몇 평 정도 되느냐. 그럼 70만 원 곱하기 30 하시면 한 2,100만 원, 약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잘 나오는 그레인 겁니다. 맞네. 예. 그러니까 그 대신 그게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었을 경우에. 근데 뭐 이렇게 30평 이상의 그 홀 위주의 이제 앉아서 먹는 매장일 경우에는 스토피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김생민이 온 것 같아요. 영수증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시기를 이제 팁을 좀 드렸어요. 또 마침 대진대학교 도서관 내에서 커피를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양도양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팔고 싶다고 저한테 좀 연락이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적정 권리금을 산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재료를 받아서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좀 희망하는 금액이 좀 높으세요.
아, 네, 그 제가 검토한 내용을 봤을 때 적정가와 그분이 원하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예.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파시는 분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그렇죠. 네,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거니까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이 이제 절충이 되면은 뭐 둘 다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면접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 면접 결과가 좋아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그렇게 운영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 어떻게 그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장사를 하실 여력을 마련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매장을 양도양수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규 오픈을 하는 데에서는 정말 그 준비 과정부터 사장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예. 이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 제 방송에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 그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하려다가 하다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대안은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서 아, 프랜차이즈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대부분 한 40대 중반 팀장급 혹은 뭐 그 이상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는 건데, 회사가 팀장 그 이상의 직책에 있으신 분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띵까띵까 노는 팀장님들도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겪어봤을 때는 사실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예, 그런 생각만 계속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에 충실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한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다잡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그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위주로 이제 시선이 간다라는 거 참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뭐 조금 더 올바른 이제 선택과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니까 더 다시 한번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 경불진을 역주행해서 이문열 컨설턴트님이 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한 번에 몰아들으면은 굉장한 스터디가 되실 겁니다. 네, 인사이트가 열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문열 컨설턴트님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뭐 저한테 좋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 사실은 근데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저희를 만나는 게 대박이었죠. 아, 그럼요. 예. 좀 이렇게 묻어갑니다, 저희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제 상황들이 겹쳐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한 2014년부터 부산에서 운영이 되온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브랜드의 이제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진주분이세요. 아, 진주. 예, 진주에서 소고기 국밥을 한 20여 년간 판매를 하시면서 그 자식들을 키워 오신 거죠. 예. 항상 생각한 거죠. 가장 맛있는 밥은 엄마가 해준 밥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브랜드 이름이 그런 엄마의 밥을 떠올리고자 마마 된장이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살짝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같은,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재래식 된장을 숙성시켜서 만든 그러한 이제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서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꾸준하게 하시고, 서면 매장이 한 13평 정도 돼요. 예. 그렇게 테이블 수가 많지도 않은데 단체석을 4인석으로 표현을 했을 때 한 10석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매장이에요. 근데 장사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꼭 서면에서만 해야 돼요? 대면에서 하면 안 돼요? 부산은 그래도 대면 서면이 최고죠. 서면은 그렇습니다. 부산에 대면이 있나요? 없죠. 네. 부산 서면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롯데백화점 서면점이 있죠. 최근에 증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축을 했는데
사실은 불법 중축입니다. 에이? 불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밑에 주차동을 짓는다라는 명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위에 백화점이랑 연결을 해버려가지고 약간 백화점 층 자체를 넓혀버렸어요. 전 솔직히 안전상의 우려가 좀 되는데 그 담당 구청 이런 데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까지는 제가 뭐 확실히 알지 못하나 예. 그거는 분명히 주차동에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튼튼할까라는 안정상 우려가 되는데 부디 그 꼼꼼하게 그 점검을 하고 지은 건물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닐 것 같아.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셔도 백화점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주차동을 짓고 위로 층을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조금 우려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한테 서면 보고만 한 거지 대면으로 이렇게 와서 직접 봐야 되는데 공무원이 역시 이제 서면점이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서면이. 예, 끝까지 한번 웃겨보려고. 다시 마마된장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제 그렇게 서면점에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한 4년 만이죠. 4년 만 5년 만에 서울로 진출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서울에 보신각 바로 옆에. 거기가 핫플레이스 아니에요? 네, 종각 본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오셔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맛있게 밥 먹고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어떻게 서울로 오시게 됐냐. 여기 종각에 이 정도 사이트면은 금액도 굉장히 상당히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쵸. 여쭤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을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오픈을 했다고요? 예. 이야. 설마 와디즈는 아니죠? 설마 와디즈라. 와디즈요? 설마 와디즈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 하셨냐 그랬더니 와디즈라는 곳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월 중순 정도에 와디즈에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경불진에 와디즈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딱 그 시기예요. 설마 저희가 이벤트로 진행한 쿠폰을 받아서 하신 건 아니겠죠?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받으신 분들이 어디다 쓰셨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이제 하신 분 계시면은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디즈가 뭐 그때 방송에서도 잘 소개가 됐지만 사실 이제 좋은 기업, 뭐 이제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마마된장이라는 브랜드가 딱 그렇습니다. 재래식 된장을 숙성을 시켜서 천연조미료만을 이용을 해서 식사를 마련을 하는데 그 된장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 경남 합천에 있는 마을 기업에서 된장을 만들고 있어요. 마을 기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손수 재배하신 국산 콩을 이용을 해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께서 직접 된장을 담그시는 거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마마된장과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해당 그 마을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하셨다라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어디? 그 있잖아 왜 본인이 자란 곳이야. 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좋아할 거야.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시겠죠 그분도. 내가 자란 곳인데. 그래서 그러한 좀 좋은 취지가 있고 그러니까 생산되는 과정도 그러한 좋은 취지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까지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와디즈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야. 1차 목표 금액을 이틀 만에 달성을 하셔서 그거를 늘리셨대요. 그래요? 금액을 늘리셔서 자금을 이제 펀딩을 받으셨고 그 도움으로 서울에 진출을 하시게 된 거죠. 이야, 너무나 멋진데요. 굉장히 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브랜드가 이제 공동 대표세요. 공동 대표신데 그분 중에 한 분 성함이 팔마 이국명은 아니죠? 박성훈님입니다. 아니 박 PD가 몰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제가 정말 이 경불진과의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마치 평행이론 같이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그 마마
된장에 펀딩을 했었을 때 대표자 이름 보고 아 우리 박 PD가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펀딩했을 분도 있을 것 같아. 거기에는 근데 다른 그 대표님 성함만 있으시기 때문에 아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건 안 근데 아마 그 제가 봤을 때 펀딩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더라도 당시에 와디즈 쿠폰을 받으신 분들이 와디즈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렇죠. 어디다가 쓰지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이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 사업 계획서랑 뭐 예. 사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그렇죠.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라고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브랜드가 지금 보신각 옆에 종각에 오픈을 해서 예. 지금 2달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벌써 2달이 된 거예요? 예, 12월 중순 정도에 오픈을 해서요. 이제 한 달이 됐고 이제 2달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아 점심 시간에 갔었는데 4바퀴가 돌아가더라고요. 4바퀴요? 예,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장사도 굉장히 잘 되시는데 저를 만나 뵀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매장 확장에 있는 필요한 영업을 좀 담당을 해달라라고 이제 저한테 요청이 오셨어요. 이건 스카우트 아니에요? 그 유명한 대행이죠, 사실은. 예. 스카우트 아니고 대행을 해달라?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은 고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어떠한 한계 브랜드를 제가 그렇게 대행해서 영업을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사심이 섞일 수밖에 없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 건 맞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제가 미스터 피자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처음부터 나쁜 놈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브랜드가 변질되거나 예. 뭐 약간 이제 제가 이때까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취지와 어긋나는 브랜드가 된 경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커리어나 이때까지 제가 밟아온 길에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약간 기피는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정보 공개서상 초반에 있었던 그런 초기 창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높은 감이 없잖아 있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수정을 해주시기로 창업 비용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5평 기준과 30평 기준 이렇게 두 가지 포맷이 있는데요. 30평 기준은 저녁 술상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약간 그 술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고 15평 컨셉 같은 경우는 식사 위주의 컨셉이에요. 15평 매장 기준으로는 뭐 가맹비라든지 이런 거를 비용을 다 포함을 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별도공사를 제외했을 때 7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오픈을 하게끔 금액적인 부분을 세팅이 다 완료를 했고요. 오, 저렴하네요. 그리고 30평 정도 되는 매장도 1억 원 미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물론 이제 부동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뭐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장을 차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뭐 장사는 잘 됩니다. 진짜 장사 잘 되고 가서 드셔보시면은 그렇게 딱 느끼실 거예요. 이건 진짜 망하진 않겠다. 일단 맛도 있고 질리지 않는 메뉴잖아요. 비빔밥과 된장찌개라는 게. 그렇죠. 근데 또 방송에서 제가 비빔밥과 된장찌개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약간 조금 올드할 것 같으나 실제로 매장에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젊은 층들에게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요. 굉장히 깔끔한 한상 차림의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촌이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점심을 해결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 뭐 대학생들 기타 등등의 고객층에게 굉장히 그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청국장도 나온다면서요? 그 같이 나오는 메뉴 중에 생청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청국장을 밥에 넣고 비벼 먹을 거나 혹은 된장찌개에 넣어서 약간 청국장 향이 나는 그런 찌개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사이드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수도권에 대한 영업은 아마 제가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인 대 법인으로 대행만 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세부적인 아직 그 계약 내용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좀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럼 매장 내 음악은 어떤 게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아. 식사를 하는 매장은 사실 음악은 안 나와요.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퀸의 예. 보헤미안 랩소디. 아 왜? 그 필이 나와야 됩니다. 마마 그 때문에 매장. 혹시? 그렇지. 아, 마마. 예, 또 밥 먹으면서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I kill a man. 근데 그 가사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예, 가사라서 예,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필이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방송을 와디즈 때 들으셨었던 분들이 그때 이벤트에 추첨이 안 되셨더라도 와디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혹시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방송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좀 뜻깊었었던 것 같고요. 이때까지 방송에서 좋은 브랜드다라고 해서 브랜드를 딱 집어서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예, 나쁜 브랜드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었고 이 브랜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방송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맨날 불편한 거 하면 속이 좀 쓰리죠. 예, 가끔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야죠. 또 천연조미료만 만드는 이제 메뉴이기 때문에 속이 안 쓰리고 참 좋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기뻐요. 예. 하나는 조만간 마마 된장이 경불진에 광고를 하겠구나.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합천의 마을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주로 일을 하실 텐데 네. 이 마마 된장이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에서도 우리 홍열님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제안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마마 된장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마마 F&B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예. 컨셉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는 마마 된장이지만 뭐 향후에는 마마 고추장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뭐 마마 청국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이 가능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근데 물론 마마 된장이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단일 메뉴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그 실제 운영을 하는 운영주 입장에서 메뉴가 많은 것보다 단일 메뉴로서 매출이 나와준다고만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시켜서 마마된장이라는 브랜드가 잘 자리가 잡게 된다면 세컨 브랜드, 서드 브랜드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용이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신각은 너무 멀어요. 저희는 양재 언제 만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직영 2호점 오픈을 예정을 두고 있어요. 예. 양재 쪽에 강남 인근에서 그러니까 좋은 상권 자리를 지금 좀 많이 발품을 팔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오는 길인데 강남역 인근에도 좀 좋은 자리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권에서 좀 테스트해볼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아예 젊은 홍대라든지 뭐 이런 상권을 오픈을 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역 뭐 양재 인근에는 오픈을 해야죠. 또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정신 고민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사가 잘 될 만한 상권이기 때문에 직영점으로 오픈을 안 하더라도 아마 뭐 가맹 문의가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픈을 하게 될 상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화성 근처에 갔더니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 어린이들이랑 부모들이 하루 동안 반나절 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가서 그 딸기를 따서 따는 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그리고 그 딴 딸기로 주스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이 딸기를 이용한 카페, 케이크 이런 베이커리 겸 카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마을 기업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역시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이 조합을 이루면은 그것만큼 가장 큰 시너지를 내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농장 체험이 좀 많아요.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라즈베리 농장이라든지 블루베리 농장, 그러니까 그냥 베리 농장인 거죠. 가면은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뭐 무슨 베리 뭐 다 있습니다, 진짜. 베리 본즈도 있잖아요. 베리 본즈는 약물 복용으로.
그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따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베리를 따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무게별로 담아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장에서의 레시피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생과일을 집에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 어린이집에서 블루베리 농장 체험을 한번 갔다 왔더니 거기서 이제 블루베리 따서 그 뭐 피자 토핑으로 올려서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예. 그거를 체험식의 그러한 레시피만 있지 말고 실제로 이제 체험을 안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샵 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면 체험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조금 좋은 생산품이 있는 그런 곳과 연계가 돼 있구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판매처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를 장독대 같은 데 보관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도시에선 그게 힘드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그거를 보관해 주는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마 된장 같은 경우에도 이문열 컨설턴트님이 이 장독대 하나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된장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걸 꺼내 먹을 수 있게. 그런 거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마마 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된장과 고추장에 대해서는 유통적인 부분까지 좀 확장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장의 안정화가 되면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본사에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 고추장, 열무, 김치를 이제 직접 담가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조금 풀어주는 편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막 이렇게 강제적인 구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품목까지 설정을 하는 등등의 이제 기이한 행동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필수 품목 정말 필수 품목인 장류에 대해서만 그렇게 본사에서 납품을 하는 것이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 사장님들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을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어젠가요? 하류 노인, 과로 노인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분들이 왜 과로를 할 수밖에 없냐? 돈이 없거든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합천에 계신 그렇게 콩을 만지시는 분들 그리고 어디 지역에 딸기를 만드는 분들 뭐 금산에 인삼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일자리가 돌아가면서 또 월급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또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컴퓨터를 활용한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또 청년들이 하고 그럼 청년들도 도시로 안 나와도 되고 도시에 있는 청년도 지방으로 가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자치적인 그 경제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일자리 쏠림 현상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잘 나가는 기업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뭐 억지로 청년들에게 창업을 시키고자 전통시장에 뭐 어떤 부스를 뭐 대여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물론 뭐 좋은 취지인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어요. 청년들에게 그런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생겨나게끔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어떠한 그런 1차 식품을 활용한 어떠한 2차적인 가공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만 한다면은 가장 좋은 건데 왜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판매처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단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현지의 그런 지자체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면은 가장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지 모델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최근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갖춰진 브랜드들은 반드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소비자분들도 더 많이 동참을 하시고 더 많이 아마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잘 어필이 돼서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에서 단기간 내에 모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아주 좋은 법률안 하나 발표를 했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마된장 2호점, 직영 2호점 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개정안이라서 조금 좀 반갑긴 했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과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실제로 서울시에 전세권으로 환산을 했을 때 대부분 비싼 편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그러니까 이번 개정 이전 개정에는 서울 수도권이 제한선이 1억 원이었었어요. 1억 원짜리 그러니까 그 전세권으로 환산을 했을 때 1억 원이라는 건데요. 전세권 환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곱하기 100입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1억 원을 안 넘는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보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한 번 개정을 통해서 한 3억 원 정도로 올렸었고요. 이번에는 그 금액을 6억이 넘게끔 확대가 됐다는 거죠. 적용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임대료 상승폭은 과거 9%에서 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영업권은 5년을 무조건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임차인은 영업권은 5년을 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을 자의적으로 내쫓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던 매장을 1000만 원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상가 건물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상승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임대료 상승을 통한 내쫓음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임대료는 뭐 사실 지금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과연 현실적인 법안인가?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 대상을 확산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쫓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임대료적인 상승폭을 더 타이트하게 낮췄다라는 거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적용 대상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부동산적인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수도권 각 지방별로 그 금액을 다 합리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때문에 정부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90% 이상의 상가 건물이 적용이 될 것이다. 90%면 뭐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일부 강남 혹은 뭐 명동 이런 좀 유명한 부동산들이 비싼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법안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꼼수를 부릴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임대인들이 법인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는 매출 대비 수수료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수료는 이 임대차 보호법 법안의 내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수료를 갑자기 몇 프로로 올려버릴 수도 있죠.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법이 있었어라고 팁을 드리는 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스타벅스가 매출 대비 수수료로 그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죠. 아마 뭐 대부분 알고 있을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이 되지는 않을까 살짝 우려는 돼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보다 더 정확하게 임차인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보완이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적용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굉장히 확산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더 반가워지려면 개정이 한 번 더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개정이 한 번 더 되고 사실 임대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텐데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매출이 같이 늘어야 그래도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폭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매년 깎아먹기식의 그러한 영업이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참 반가운 법안이었고요. 임대차 보호법 이외에도 이러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조금 현실적인 자영업자들이 내는 비용이 낮춰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찰이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묵렬 컨설턴트님 이야기 잘 듣다 보니까요. 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 지난주 예고는
푸드트럭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푸드트럭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네요. 그 전 방송에도 몇 번 예고했다가 그때 못하고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예. 아 이제 예고를 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창업자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지금 자리가 잘 잡혀 있는데요. 예예. 아, 너무 이제 사실은 부작용도 많고 좀 우여곡절이 많아서 다음 주 방송에서는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이묵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아, 이번 겨울에 제일 추운 날 같네요. 진짜. 예.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예. 예, 좀 그만큼 바빠가지고 다행히. 그럴 줄 모르고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예, 이제 앞불싸했습니다. 예. 아니 되게 핸섬해지셨어요. 아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이 시기에 한 번 머리를 자르고요. 예. 1년 내내 길렀다가 좀 그런 식으로 머리 관리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아, 자주 가기 귀찮기도 하고. 음악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머리 기르는 거는 제가 한때 그래도 락커였어. 그러니까. 예, 그 락커 부심이라고 하죠. 예, 좀 그게 있긴데. 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락커들은 머리를 꼭 길러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는 거죠? 일단은 헤드뱅잉을 할 때 찰랑찰랑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아하. 액션을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발을 써도 되잖아요. 과도하게 흔들면 가발은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 잡고 하면 되잖아요. 뭐 예, 아무튼 그런 뭐 그래서 좀 뭐 그것도 사실은 영향 조금은 있는데 그래서 예. 머리 좀 길렀다가 연초기도 하고 해서 좀 짧게 잘랐는데 너무 추워서 사실 한 1, 2주만 있다가 자를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저는 지금 머리를 안 깎은 지 2달이 넘었거든요. 예. 부럽죠? 예, 좀 부럽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춥네요. 예, 예. 먼지가 너무 많다가 먼지는 없는데 너무 춥다가 이제 날씨가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헬조선 패키지거든요. 맑은 날은 춥고, 예. 뜨뜻한 날은 아주 폐가 힘들고. 예. 예. 아무튼 뭐 일요일까지 추워진다니까 건강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건강 잘 챙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차라리 바쁠 때가 정신 없어서 그냥 아픈 것도 모르고 휙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애청자분 또 만났다면서요. 예, 그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분을 2차 미팅을 나눴어요. 오, 2차 미팅이면 뭔가 진전이 있다는 얘기네요. 방송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6개월 정도 휴직 기간을 가지신 상태에서 예. 무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머님께서 삼계탕을 운영을 하셨었던 경력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활용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하려다가 하다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대안은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서 아하. 프랜차이즈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예, 대부분 한 40대 중반 팀장급 혹은 뭐 그 이상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는 건데 회사가 팀장 그 이상의 직책에 있으신 분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띵까띵까 노는 팀장님들로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겪어봤을 때는 사실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예, 그런 생각만 계속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에 충실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한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다잡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그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위주로 이제 시선이 간다라는 거 참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뭐 조금 더 올바른 이제 선택과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니까 더 한번 다시 한번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 경불진을 역주행해서 이문열 컨설턴트님이 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한 번에 몰아들으면은 굉장한 스터디가 되실 겁니다. 네, 인사이트가 열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문열 컨설턴트님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뭐 저한테 좋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 사실은 근데 뭐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저희를 만나는 게 대박이었죠. 아 그럼요. 예. 좀 이렇게 묻어갑니다 저희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제 상황들이 겹쳐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한 2014년부터 부산에서 운영이 되어온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브랜드의 이제 대표님의 어머님께서 진주분이세요. 아 진주. 예, 진주에서 소고기 국밥을 한 20여 년간 판매를 하시면서 그 자식들을 키워 오신 거죠. 예. 항상 생각한 거죠. 가장 맛있는 밥은 엄마가 해준 밥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브랜드 이름이 그런 엄마의 밥을 떠올리고자 마마 된장이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쌓고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시간에도 한번 와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객수와 객단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접한 실제 매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일이나 이런 것도 좀 나눠서 가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평일, 주말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이런 양도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매출 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더 잘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카페는 지금 100번째가 7,000원이었잖아요. 예. 그럼 하루 평균이 70만 원이란 얘긴데 그럼 그레이시에요? 하루 매출 70만 원이면은 근데 이제 그게 몇 평이냐 따라 다르겠죠. 임대료가 몇 평 정도 되느냐. 그럼 70만 원 곱하기 30 하시면 한 2,100만 원, 약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그레인 맞네. 그러니까 그 대신 그게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었을 경우에. 근데 뭐 이렇게 30평 이상의 그 홀 위주의 이제 앉아서 먹는 매장일 경우에는 스토피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생민이 온 것 같아요. 영수증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시기를 이제 팁을 좀 드렸어요. 또 마침 대진대학교 도서관 내에서 커피를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양도양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팔고 싶다고 저한테 좀 연락이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적정 권리금을 산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재료를 받아서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좀 희망하는 금액이 좀 높으세요. 네, 그 제가 검토한 내용을 봤을 때 적정가와 그분이 원하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파시는 분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거니까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이 이제 절충이 되면은 뭐 둘 다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양도양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면접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면접 결과가 좋아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그렇게 운영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 어떻게 그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장사를 하실 여력을 마련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매장을 양도양수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규 오픈을 하는 데에서는 정말 그 준비 과정부터 사장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이제 제 방송에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 그걸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정도의 고민이 있으신 상태에서 저를 만나 뵙게 됐었죠. 예, 그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었죠. 예. 오늘은 이제 그분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에만 매진을 하셔서, 그러니까 목표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임원을 다는 게 목표셨었던 거죠. 요즘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은가요? 제 주변에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예. 입사를 했을 때부터 나는 임원이 될 거야라고 굉장히 좀 굳게 마음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기업에서 임원을 달려면 거의 워크앤패밀리 밸런스가 없죠. 그렇죠. 예, 한간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워크앤패밀리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일을 해야 된다. 혼자서는 그 일을 다 못하니까. 예, 뭐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었는데, 정말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딴 일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뭐 재테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임원 달면 그때부터 돈 벌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었다가, 예. 갑작스레 본인이 생각하지 않게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2달간은 그냥 멍하셨대요.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근데 뭐 오랜만에 가져온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쉬게 되시다가, 잘 어떻게 돼서 다른 기업에 잠깐 가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또 뭔가 잘 안 맞아서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죠. 예, 이연타를 맞으셨군요. 네, 그런 찰나에서 저를 뵙게 됐었던 거죠. 처음에.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눈이 이제 번쩍 뜨였다. 네. 이젠 내가 진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일부러 유예 기간을 드렸었는데,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뭐 사업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건 어떻겠냐, 저런 건 어떻겠냐, 아이디어도 많이 궁리를 해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어쩌면은 다시 재취업이 될 수도 있대요. 어떤 기업으로요? 네, 본인이 다니시던 그 분야에 이번 주 중에 면접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확정까지는 뭔가 발표는 뭐 다음에 나겠지만 뭐 면접을 보신다고 하는데, 붙더라도 창업을 할 생각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업에 충성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나의 그러한 삶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과거에 삼계탕을 운영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지금 면접 결과가 잘 안 좋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한 업종이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부모님께서 하시기에는 만만치 않다, 장사라는 건. 만약에 합격을 하시고 기업을 다니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만약에 꼭 창업을 하셔야 되면 현재 사장의 노동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은 가게 양도양수를 차라리 한번 알아보셔라. 근데 만약에 면접 결과가 잘 안 좋아서 직접 장사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을 닥치시게 되신다면, 그때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본인이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으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업종부터 이제 메뉴부터 이런 아이디어 회의 겸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아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내용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양도양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극명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약간의 팁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양수를 원하시는 분들께. 어느 가게든지 영수증을 보시면은 그 영수증이 몇 번째 출력된 영수증인지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날 몇 번째 나온 영수증인지. 이 영수증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없앴어요. 많이 없앴는데 보통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요. 포스 뭐 001
그 포스 번호고요. 예. 그리고 날짜가 나오고 방송이 나가는 날짜 24일이잖아요. 0124 뭐 01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월 24일에 13번째 영수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영업 종료하기 직전에 가셔서 100원짜리 하나 사시면 몇 번째 영수증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꼭 100원짜리가 아니라 가장 그렇죠. 싼 거 하나 사라. 아무거나 구입을 하시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손님이 둘이 와서 음료를 한 잔씩 먹는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객단가가 7,000원 정도 되겠구나. 영수증에 출력되는 게. 근데 출력된 영수증이 100번째 영수증이다. 그럼 이 매장은 대략 매출이 얼마가 나오겠구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조금씩 계속 디테일